분노의 질주 보다가 에스파가 떠오른 이수만 선생님의 바로 진행시켜로 탄생한 넥스트 레벨.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소년 등등을 아우르는 세계관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NCT, FX의 여우 같은 내 친구. 이 곡은 아리아나 그랜데도 탐냈던 곡이라고 하죠. 랜덤으로 들어있어서 원하는 멤버 나올 때까지 앨범 뽑기하게 만드는 일명 포토카드. 이것도 이수만 선생님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죠. 소녀시대 9명, 슈퍼주니어 13명. 멤버도 참 많아서 멤버별로 포토카드 다 모으려고 앨범 여러 개씩 산 기억 다들 있으시죠? 자, 오늘은 이수만 제국 SM에 왔는데요. NCT 어디 안 지나가나? 저기 칼이나? 아무튼 이수만 선생님, 아무것도 없던 국내 엔터업계에서 바닥부터 읽어온 K-팝의 입지 전적인 인물이죠. 프로듀서로서 이수만 선생님의 능력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잡음이 꾸준히 있었죠. SM 엔터, 이름부터 수만이고 이수만 선생님의 목소리가 큰 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SM은 개인 회사가 아니라 주인이 여러 명인 주식회사거든요.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되는지, 왜 지금 SM 주총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이는가.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모아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건데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의사를 묻는 거죠. 이달 31일에 열릴 SM 주주총회에서도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규 감사 선임이란 안건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감사는 회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돈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회사의 임원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자신들과 친한 인물을 감사로 선임하려고 하겠죠. SM엔터 측에선 신규 감사 후보로 임기영이라는 인물을 내세웠어요. 임 후보는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SM엔터의 유상증자 거래를 진행했는데 이때 이수만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친 SM 인물로 볼 수 있죠. 이제까지는 회사가 내놓은 후보가 무난하게 선임이 되었는데 이번엔 온라인 파트너스란 운용사에서 곽준호란 인물을 감사 후보로 내놓았어요.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 후보란 입장이죠. 그러니까 SM과 온라인 파트너스는 서로가 내놓은 후보를 감사 자리에 앉히기 위해 대결 구도를 형성한 셈인데요. 둘은 서로 주총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분을 모으고 있어요. 온라인 파트너스는 앱을 활용해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모으고 있고 SM엔터는 주주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카리나의 친필 사인까지 나눠주고 있다고 하죠. 또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두 회사는 감사란 자리에 왜 이렇게 힘을 쏟는 걸까요? 이 중심엔 라이크 기획 이슈가 있습니다. SM은 프로듀싱 용역이란 명목으로 연간 영업이익의 최대 46%를 라이크 기획에 낸다고 보고 있죠. 문제는 이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선생님이 100% 지분을 보유한 찐 개인 회사란 점인데, 그러니까 SM 매출의 일정 부분이 그대로 이수만 선생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인 거죠. 상장 이후 SM엔터가 라이크 기획에 지불한 금액은 총 1,427억 원 수준입니다. 라이크 기획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이슈로 SM 주가가 저평가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죠. 그래서 SM엔터와 라이크 기획을 합병하든지 해서 이 계약 관계를 해소하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2019년 기준 SM 지분을 약 8% 가지고 있던 KB자산운용이 같은 내용으로 주주 제안을 냈는데 이에 대한 SM의 반응은 너네가 엔터 산업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암튼 거절이었고, 같은 내용으로 열린 국감에도 이수만 선생님은 참석하지 않았죠. 그 실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M의 작년 영업이익이 685억인데 라이크 기획 250억만 더해줘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고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거거든요, 라이크 기획 지급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은 또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올라가서. 앞의 사례에서 보듯 SM에 있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내용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이 내용은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감사에게 있어요. 해당 이슈를 빌미로 이수만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고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SM 측에선 감사 자리에 자신들과 가까운 인물을 꼭 앉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사회 마음대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몇천억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하는 정관 변경도 시도하고 있고, 주주 명부 폐쇄일도 주주 제한 이후로 지금 바꾸려는 시도 등을 하는 등 점점 더 이제 주주분들의 좀 이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아쉽고요. 최근 온라인 측은 관련 내용을 담은 주주 제안을 SM에 보냈는데 23일 SM은 지금은 답변해주기 곤란해란 답변을 내놓았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도 온라인 측 주장에 무게를 싣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SM은 뒤늦게 일부 정관을 이번 주총에서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한편에선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슈 메이킹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가 보유한 SM엔터 지분은 1% 미만, 정확히는 0.91%인데요. 2019년 주주 소환을 보낸 KB운용의 경우 약 8%의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였죠. 2021년에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름을 알리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한진그룹과 분쟁으로 이름을 알린 KCGI와 같은 사례도 있었고요. 며칠 전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번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내놓은 주주 제안이 KB운용이 내놓은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근데 온라인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무한 개방, 무한 확장을 NCT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는데 근데 이거 팬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아닌가요? 그 NCT라는 게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멤버가 이제 구설수에 휘말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적을 수는 있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NCT를 좋아하는 이유는 전혀 아닌 거죠. 웨이션브이나 일렉트 같은 경우 처음부터 고정 멤버로 가는 건데 이제 드림은 뭐 멤버 변화가 있기도 이제 작년부터 고정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오히려 입적장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어요. NCT 2020이나 2021 같이 전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메인 유닛을 이제 최애 멤버가 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팬 입장에서 오히려 NCT를 좋아하게 망설여지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이번 주로 다가온 SM엔터테인먼트의 주주총회, 과연 주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번 주총이 이수만 선생님의 SM 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SM 주주총회 결과까지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